네, 안녕하세요. 한테톡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 뭐 한 반년 된 느낌이에요. 느낌. 반년? 어쨌든 해는 지났어요. 네, 맞아요. 2019년이 됐으니까. 네. 이 리퍼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리퍼럴 프로그램 폐지되고 나서, 리퍼럴 프로그램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한테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영상을 편집하는 도중에 다시 이 제도가 부활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편집 영상을 중간에 삽입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한트톡에서도 나오지만 기존의 리퍼럴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의 새로운 시즌 추천인 제도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복권처럼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수량만큼 퍼포먼스 모델 Y 매달 한 대씩, 그리고 차세대 로드스터는 분기당 한 대씩 지급을 하는 그런 리퍼럴 프로그램이 그렇게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시는 분이나 추천받는 분이나 11만 원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내용을 올려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래서 한테터 채널 영상 업데이트도 요즘 엄청 게을러지고 한 달에 한 개 정도 올릴까 말까. 네. 확실히 그 보상이 있어야 뭔가 좀 일이 되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유튜브 업로드가 줄어든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 대신 저는 뭐 블로그 활동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편인데 영상 찍어서 편집하고 이런 건 조금 뜸해졌긴 합니다. 잘 지냈어요 그동안?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얼굴이 좀 까매진 것 같은데 제 얼굴은 항상 까매지고 있는데, 원래 조금 까맣긴 한데 더 까매졌어요. 네, 이번에 푸켓 가족여행을 갔다 오면서 오, 완전히 새까매졌습니다. 그 미용실에 한번 간 적 있는데 그 미용사분이 외국에서 사시냐고 우리나라 피부색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심한데. 제가 변명하는 게 더 슬퍼가지고 얘 동남아 쪽에 산다 했어요. 그러네. 너무 까마니까. 네. 근데 태국 여행을 뭐 며칠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탈 수가 있나? 이게 그냥 제 생각에는 피부가 거의 자외선 측정기인 것 같아요. 자외선을 받았구나 하면 그냥 새까매지는 것 같아요. 좀 예민한 편인가 봐요. 네, 그리고 까매지지만 돌아오지는 않는. 또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니까 이제 아마 죽을 때쯤 되면 아예 새까맣지 않을까. 네. 한테톡 촬영 안 하냐, 뭐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저희가 또 한테타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약 한 350명 정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해서 저희가 큰맘 먹고 네, 멀리 서울에서 여기 시골까지 또 내려가서 오늘 날씨도 안 좋아가지고 비도 오고 천둥 치고 막 이렇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뭐 운전 제가 안 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먼저 리퍼럴 프로그램 말 나온 김에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좀 사실 의외였어요. 아무튼 이제 사라졌으니까 뭐 나중에 또 혹시 부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리퍼럴 프로그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리퍼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사실 좀 뜨거운 논쟁거리인데 SEC 네.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위원회 뭐 이 네, 정도 되는 금감원 정도 되는 금감원 것 정도 같아요. 되는 거고 네. 사실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금감원이면 정말 뭐 제일 무소불위에 무섭죠. 네.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하고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요즘. 네. 그 둘의 싸움이 있어서 이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SEC의 말을 한쪽 귀로 흘려 듣는다는. 무시 네. 그 막 조롱했어요 트위터로. 예. 그 SEC 그 약자를 따로 그쇼 아무튼 뭐 공매도 세력 비슷한 맞아요. 걸로 네. 해가지고 뭐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기 시작했었던 게 주식 비공개였죠. 그 이후로도 이제 SEC가 뭐 약간 한 건 물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일론 머스크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주가도 이제 계속 철렁이고 있고요.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실 CEO에 해당하는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주주들의 마음도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SEC의 행동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펀딩 시큐어드 네, 그 사건 때문에 그때 이제 CEO에서까지 물러날 뻔했다가 벌금 네, 내고 네, 이제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어쨌든 무마가 됐었잖아. 네, 무마가 됐었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올해 2019년에 차를 50만 대까지 테슬라는 생산할 거다. 2011년에는 한 대도 못 만들던 회사인데 몇 년이죠? 지금 한 8, 9년 만에 네, 50만 대를 생산할 회사가 됐다. 말하자면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쵸? 그 자랑을 트위터에 썼는데 SEC에서 그걸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근데 그 아니 그리고 또 어닝콜에서 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50만 대라는 데이터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네, 원래 어닝콜에서도 발표됐던 자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SEC는 어떻게든 일론 머스크를 좀 트집을 잡아서 뭔가 좀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돼가는 것 같아요. 막 서로 조롱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그 펀딩 시큐어드는 저도 좀 일론 머스크가 많이 그건 잘못했다고 약간의 생각을 문제가 하는데, 있었죠, 사실. 네, 그래서 벌금도 냈고. 이후로 SEC가 시비를 거는 것들은 조금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진짜 이거는 그냥 회사 홍보로 트윗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SEC가 뭐 시비를 거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이번에 이제 50만 대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다시 법원에다가 SEC가 이제 제소를 하니까 테슬라 법무팀에서 해명을 했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발표된 데이터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무슨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도 아니고 사실 그 트윗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쵸? SEC에서 제소하는 바람에 뚝 떨어져 버렸지. 오히려 반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제출했는데 다시 이제 SEC가 테슬라의 그 해명 자료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걸 법원에 낸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자료들을 보면 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교란시키는 증거 예시로 해서 4컷 정도 이렇게 트위터 화면을 캡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봤는데 무슨 회생 조동에 대한 뭐 설명, 전기차의 우월성, 뭐 테슬라 모델 3 공개됐으니까 빨리 주문하세요. 뭐 이런 거 리트윗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SEC에서는 법원한테 이거 잘못된 트윗이니까 제재해야 된다. 이런 증거 자료로 그걸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위터나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보면 완전히 진흙탕 싸움처럼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완전 코미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사실 이제 미국 이야기라서 SEC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뭐큰 감은 없는데, 그런 자료들만 봐도 되게 좀 우스운 싸움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바람에 주가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고 260대까지도 내려갔다가 겨우 지금 간신히 270달러 정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한테톡이니까 아무 얘기나 해도 되는데 어, 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둔 회사잖아요, 테슬라가. 네, 근데 그 월스트리트나 뭐 이쪽 그런 그 무슨 비밀 세력들이 있는데 그 뉴욕의 회사로 만들려고 뒤에서 이렇게 공작을 해가지고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어, 누군가 이 테슬라를 먹으려고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음모론이 나올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도 좀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제가 보기에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주가 이 뭐 SEC와 앨런 싸움 때문에 사실 주가가 지금 완전히 폭락을 했는데 1분기에 사실은 흑자를 내기 어렵다고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죠? 작년 4분기, 2018년 4분기에 그러니까 예상 외로 흑자를 많이 내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 네, 1분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유럽 또 중국에 인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어렵다. 그 말 때문에 또 주가가 많이 내려간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저께 그 테슬라 직원들한테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앞으로 한
3월이 앞으로 한 10일 남았잖아요. 네. 그 10일 동안 3만 대를 딜리버리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자원봉사 해줄 사람들을 좀 찾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사실 1분기도 잘하면 흑자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적자라 그랬는데 갑자기 흑자네 이러면 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그 특히나 이제 뭐 저희는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완전 자율주행 옵션 뭐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 완전 자율주행 옵션 가격을 이번에 확 낮춰버린 바람에 막 사람들이 그것도 많이 사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것도 한번 난리가 났었죠. 네, 아, 이번에 샀어요? 네, 저도 이번에 샀는데 저는 피해자예요. 옛날에 샀는데 야 정말 나쁜 놈들. 네, 아무튼 뭐 그런 소프트웨어 매출도 좀 뭐 많이 있고 해서 맞아요. 사실 분기 실적은 좀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4월 뭐 첫째 주 정도에 아마 1분기 어닝콜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드디어 가장 싼 35,000불짜리 모델 3가 출시가 됐죠. 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쉬어서 그런지 빅 뉴스가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이 35K 모델 3도 정말 큰 역사적인 네, 사건인데.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고 제 생각보다 좀 빨리 출시됐어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이 시점에서 출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배터리 가격이 더 한 1년쯤 더 내려야 1년쯤 있다가 더 내려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출시를 해버렸고 출시를 하면서 여러 폭탄 뉴스들도 같이 이제 터뜨려 버렸죠. 맞습니다. 네. 이 35K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가 노력을 기울였지만 거기서 언급하는 노력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기술적인 부분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경영적으로 예, 그 경영 쪽인 비용 절감을 해야 돼. 네, 비용 절감이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온라인 스토어의 대다수를 폐쇄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업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는 테슬라를 온라인에서만 살 수 있게 할 것이고 시승도 없을 것이고 그 이게 만약에 시승이 없으니까 차를 안 타보고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한다면 차를 너가 사서 2주 안에는 다시 환불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조건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대신 이런 일들로 원가에 그때 이제 6%였나요? 6%를 6% 가격을 내렸죠. 6%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그쵸. 이를 통해서 우리는 35K 모델 3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가 처음에 로드스터, 모델 S, 모델 X 뭐 이렇게 계속 만들어 왔지만 최종 목표는 사실 스탠다드 모델 3. 그러니까 누구나가 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어포더블한 그런 전기차를 만드는 게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테슬라의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했죠. 그렇죠.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의 거대한 미션을 위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보통 주가는 내리죠.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가 많이 내렸고 특히 판매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주주들이 우려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죠. 많이 내렸고 투자자 입장과 고객도 그러니까 테슬라 팬들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죠?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큰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좀 격려하는 메일도 일론 머스크가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대한 미션 앞에 이제 마주하고 있고 이거를 다 하려면 이제 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뭐 꽉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메일까지 보냈어요. 근데 이번 가격 인하가 비단 모델 3에서만 이제 싼 모델이 나온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테슬라 프로덕트에 대한 가격이 다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 모델 S부터 시작해서 모델 X도 내렸고 특히 퍼포먼스 모델 S와 X의 퍼포먼스 모델이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것도 특히나 미국 말고 그 외의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내려버렸더라고요. 미국, 그러니까 북미 쪽은 그렇게 많이 내린 건 아닌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가격이 공개됐을 때 그냥 못한 줄 알았죠. 홈페이지 버그인 줄 알았죠. 맞아요. 그 정도로 많이 내렸어요. 특히 모델 S의 P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 5천만 원 정도가 내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잖아요. 사실 모델 3 한 대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존 오너들의 반발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게 테슬라의 퍼포먼스 모델 자체가 기존
그 보통 모델과의 원가 차이가 사실 얼마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모터만 좀 강력한 모터가 네. 후륜 모터가 그렇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뭐 좀 더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그 내연 기관차에서 고성능 차를 만들려면 사실 이제 차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을 바꿔서 만든 게 지금 팔리는 고성능 차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모터와 냉각 장치, 배선 일부 뭐 정도가 브레이크도 조금 좋은 거라고 네, 하더라고. 맞아요. 브레이크 그리고 정도랑 통풍 시트? 그건 뭐 얼마나 하겠어. 네, 뭐 짜잘한 인테리어 옵션 뒤에 엠블렘의 P 이거? 진짜 외관에서도 차이가 거의 안 나고 맞아요. 그 근데 또 이제 가격 차이가 사실은 원래 많이 났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내려서 사실은 이제 테슬라 가격표를 보고 있으면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아반떼 보러 갔다가 그랜저 산다고 조금씩 조금씩 올려나가면 이제 그랜저를 사게 된다는 말인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퍼포먼스 모델도 이 정도 가격이면 돈 좀 보태서 P 모델 우리 사지. 2017년에 샀던 그 금액이면 퍼포먼스 사고도 남죠 지금. 그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희가 샀던 가격에 지금 퍼포먼스 모델을 살 수 있어요. 저희는 심지어 90D였고 지금 나온 퍼포먼스 모델은 100D거든요. 네. 사실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그만큼 가격 혁신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기존 오너들 간에 굉장히 분쟁이 많았죠. 분쟁이 많았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데모까지 했잖아요. 머리띠 두르고 가가지고 화염병까지는 안 던졌지만 네, 가격을 너무 많이 내려버린 경찰들 거죠. 출동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유저들은 얌전한 거예요. 이게 한시적인 할인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싸게 팔 거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걸 다시 올렸죠. 그랬다가 다시 또 3%는 다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올린다고 했는데 오늘 또 다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너무 주문이 많이 밀려서 처리하느라 시간이 걸리니까 수요일 날 올리겠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 그 유명한 그 전기차 블로그 중에 일렉트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네. 편집자도 자기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주문이 밀리면 거기서 바로 그냥 가격을 올리면 주문이 이제 줄어들 텐데 뭐 그것 때문에 왜 연장을 하지? 그 사람도 제 추측도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수요를 늘리려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번에 6%를 내렸다가 다시 3%를 올리고 뭐 그거를 뭐 너무 경영을 아마추어처럼 한다 이렇게 좀 공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한시적으로 세일을 한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한 10년 테슬라가 한 10년 됐는데 이런 대규모 세일은 처음이잖아요. 전 품목을 전 트림을 다 세일을 한시적으로 사실 한 거잖아요. 3%를. 그렇죠. 회사 빼고 모든 걸 다 싸게 근데 팔고. 그거를 세일 뭐 프로모션 이런 이름도 안 붙이고 정찰가를 내렸다 올리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수요를 늘리기 위한 무슨 프로모션이나 수요 창출을 위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까지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아닌데 예.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욕은 좀 많이 먹었지만. 덕분에 주가도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뭐 본인의 꿈, 목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포더블한 전기차를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전기차를 고객들에게 많이 팔면서도 회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게 꿈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별로 안중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차값을 내리면은 투자자들은 불안해지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익을 내고 또 그러려면은 차값을 오히려 올려야 될 마당에 내리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주가는 떨어지고 뭐하고 하는데 떨어져도 별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그냥 본인의 생각만 추구하고 달성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예전에 그 펀딩 시큐어드 그것도 사실은 상폐를 하고 개인 회사처럼 운영을 하면 사실 투자자들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본인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 눈치 보려면 주식시장 뭐 이런 눈치를 보려면 분기 이익에 분기 실적에 연연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있긴 했어요. 이번 여러 가지 그런 뭐 사실 테슬라를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한 것도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해줘서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많이 사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좀 이해는 안 가요. 일론 머스크 펀딩 세큐어드 뭐 이런 거 안 해도 어차피 주주도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그
이번에 특히 차 가격만 내린 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관련 패키지들의 가격도 많이 내렸죠. 맞아요. 특히 저는 완전 자율주행을 옛날에 제값 주고 산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FSD라고 하죠. 풀 셀프 드라이빙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가 그때 한 500만 원이었나요? 아, 그렇죠. 한 5, 네. 600만 원. 500만 원이었고 출고 후에 넣으면 600만 원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출고하기 전에 살 때 넣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기 계신 분처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안 넣었고 근데 저 출고할 때 넣은 건 아니고 아 후에 맞아요. 하긴 했죠. 근데 이렇게 그 인하되기 전에 크레딧으로 예, 작년 11월 그렇죠. 그러니까 크레딧으로 했고 또 저도 리퍼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뭐 서운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 정말 자기 돈으로 산 사람들은 그쵸. 속상하겠죠. 이게 얼마 정도 내렸냐면 이게 280만 원인가로 절반 내렸어요. 값 됐어요, 딱. 예 절반. 절반으로 딱 내려버려가지고 이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았는데 테슬라가 내놓은 뭐 해결책이라고 보면 비싼 가격 주고 산 사람들에게 나중에 뭐 베타 버전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음. 그래서 이제 뭐 보통 회사 같으면 베타 버전을 혜택이라고 말하진 않을 텐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긴 했습니다. 네. 그게 뭐 완전 자율주행 가격도 그리고 잠깐 내렸었는데 다시 또 원위치 시킨다고 했거든요. 네, 사실 그것도 뭐 공지를 한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고객들하고 대화하다가 월요일 날 다시 환원될 것이다. 그 얘기 제가 그걸 보고 얼른 제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단톡방에 있던 분이 테슬라 코리아에 연락했더니 테슬라 코리아 직원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회장님이 그런 트윗을 한 거니까 알아보니까 다시 원위치 된다.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이렇게 소식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반값에 많이 구입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네 정말 난리였어요. 테슬라 코리아도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게 그 본사에서 어떠한 공지가 안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제 쟤네들 결제 시스템에서 가격이 이제 뭐 싸게 보이면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FSD를 구매하러 너무 많이들 와서 이제 센터가 조금 뭐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원래 가격으로 복구가 되는지를 센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언제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래서 막 자기들이 시차를 계산해가지고 이거 뭐 국내 시간으로 몇 시쯤에 올라가지 않겠냐. 막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테슬라가 뭐 CEO가 고객이랑 트위터로 소통해서 좋긴 한데 이게 직원들도 참 많이 혼란스러운 뭐. 트위터를 통해서 CEO가 즉각적으로 그렇게 또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정책을 결정해 버리고 하니까 네, 사실 밑에 실무자들은 힘들 수 있죠. 뭐 직원들이 항상 트위터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 고객들이 더 먼저 알고 트위터 같은 거 이제 저도 맨날 관심 있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는 어, 문장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판매 조직을 이제 줄인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그게 OA거든요. 그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OA가 그 이제 딜리버리 전담이랑 또 다른 거죠.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세일즈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내리니까 막 항의 전화를 걸었는데 근데 그분들도 참 난감한 게 그분들은 차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스토어 다 폐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OA 분들도 다 멘붕하셔가지고 예. 한층 그때가 3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3일 사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일절, 네, 3일절 기념. 굉장히 난리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모델 3가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 네, 빨리 론칭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번 서울 모터쇼에 모델 드디어 3 전시를 한다고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보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초청장이 와서 가게 될 것 같고요. 안대타님 좀 저는 너무 딱 30분 주더라고요, 시간. 아, 그리고 수백 명이 몰릴 것 같아서 이건 도저히 가봐야 거기서 카메라 들고 찍고 이런 것도 그리고 또 모델 3 사실 좀 우리나라에야 실물이 이제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실물은. 굳이 꼭 실물 봐야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번엔 스킵하려고 합니다. 킨텍스에서 하는 서울 모터쇼에 이제 모델 3가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네. 뭐 궁금하신 분들, 특히 예약하신 분들 많으니까 직접 가셔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도 출시를 위한 준비가 이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얼마 안 남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제 블로그에도 가끔 올려드렸고 한테타 단톡방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는 이제 약간의 첩보성 정보도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단톡방이니까. 그럼요. 근데 고급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유튜브니까 사실은 좀 말씀드리긴 뭐한데 아무튼 제 추측으로는 기존의 인증 방식하고는 좀 달리 차를 들여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인증 담당 공무원들이 미국 본사, 그러니까 테슬라 본사에 가서 이렇게 인증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3월 12일 날 출장 계획 보고를 한 걸로 봐서 아마 지금쯤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3월 내에는 미국 출장을 환경공단 직원들이 가서 모델 3를 보고 오지 않을까. 이건 저도 그냥 100% 팩트는 아니고 추측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이 또 일론 머스크가 6월 달에 출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완전히 또 확실하게는 얘기는 못하고 늦어도 여름이 가기 전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영국 유저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영국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네. 원래 테슬라의 그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운전대 왼쪽에 있는 나라를 다 론칭하고 그 다음에 운전대 오른쪽 국가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영국이 6월이면 사실 우리나라라든가 뭐 대만도 좌핸들인가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일본은 우핸들이죠. 영국하고 네. 호주도 우핸들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의 나라들은 그럼 출시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 구체적인 소식이 없다 보니까 근데 서울 모토시아에 차를 들여오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인증 담당 직원들이 미국 출장을 가는 것도 그렇고 아마 곧 우리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모델 3 얘기했고 이제 가장 최근 뉴스네요. 모델 Y 네. 네, 드디어 섹시 라인이 완성됐습니다. 네. 모델 S, 모델 X, 그다음 모델 3가 뭐 알파벳 E를 원래 써야 되는데 포드의 그 모델 E 때문에 못 썼기 때문에 3자를 썼고 마지막 Y가 이제 완성이 됐네요. 모델 Y 그 론칭 이벤트 보셨죠? 네. 저는 아, 론칭은 아니고 언베일 이벤트구나. 네. 네. 라이브로는 재밌었어요? 못 봤고 영상으로 그냥 나중에 아, 봤는데 태국 여행 갈 때 했었구나. 네. 네. 몇 번의 그 제품 런칭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모델 네. 3X 뭐 그리고 옛날에 S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 확실히 말씀드리건데 이때까지 봤던 런칭 행사 중에서 제일 재미없었습니다. 그 모델 Y 행사 전체 영상이 한 35분 정도 된다라고 치면 모델 Y 자체에 대한 언급은 5분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랬죠. 그 앞에 한 30분 정도는 자기 자랑만 했죠. 그 테슬라 테슬라의 역사에 역사. 대해서 약간 리뷰하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주총회도 다 보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 아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사실 많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모델 Y가 이제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투싼이랑 비슷한 크기의 차량인데 모델 3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차량이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좀 와우 팩터, 그러니까 깜짝 놀랄만한 요소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좀 기대를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없었습니다. 없었고. 네. 저는 또 이제 모델 Y도 그렇지만 One More Thing 네. 예전에 사실 세미트럭 발표할 때 느닷없이 차세대 로드스터 아, 그거는 그러니까는 주객이 전도된 네. 사실 로드스터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완전 거의 기절할 뻔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기대를 했는데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 뭐 잠깐 사진 그 픽업 트럭 뭐 그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저도 그래서 약간 실망하긴 했습니다. 뭐 발표 자체로 보면 뭐 크게 재미는 없었는데요. 근데 사실 모델 Y라는 프로덕트 자체가 굉장히 상품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아마 생각이 그 들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차 중에 제일 많이 팔릴 차예요. 네, 모델 맞아요. Y가. 네. 특히 요즘 차량 판매량을 보면 그 SUV가 주축이거든요. 맞아요. SUV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더라고요. 네, 모든 차량의 판매를 이제 견인하고 세단의 있는데 시대는 갔고 SUV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모델 Y 가격에 그 정도 성능의 테슬라 SUV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일부 수입 브랜드의 경우에는 비슷한 크기의 세단이랑 SUV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거의 비슷해요. 별로 차이가 네. 안 나는 편이에요. 모델 3랑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모델 3 기다리던 분들도 약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모델 Y는 사실 그럼 2, 3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모델 Y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냐면 공간 넓지, 트렁크도 훨씬 넓지, 또 트렁크도 리프트, 전동 리프트고 또 앞에 프렁크도 더 넓지. 그러니까 혹할만 하죠. 네. 그 가격도 비슷하고. 네, 모델 Y에서 좀 뭐 짚어볼 만한 점이 있었다면 3열 시트가 있다라는 것 우선. 7인승이 가능하죠. 네, 근데 뭐 유아용 좌석인 것 같기는 했어요. 좀 그렇죠. 3열은 많이 접을 거예요, 3열은. 헤드룸이 많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진으로만 공개되긴 했지만 모델 Y의 글라스 루프가 아주 끝내준다는 것. 맞아요. 모델 3나 또 모델 S하고는 또 다르고 모델 X하고도 다른 게 모델 X는 옆에 펠컨 윙도 때문에 사실은 한 뒤에 중간 정도부터는 유리로 다 처리가 안 돼 있고 도어를 마감하기 위한 그런 걸로 처리가 돼 있다 보니까 앞쪽 운전자가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데 사실 2열, 3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멋지진 않거든요. 근데 모델 Y는 운전자 바로 위에 여기에 또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모델 X처럼 여기가 완전 트인 건 아니지만 이 운전자 뒤에서부터 끝까지가 트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2열에 앉아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렇고 저는 모델 S에서 글라스 루프가 있는 모델인데 그 모델 이 얘기 이제 그만하죠. 네, 네. 아니 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모델 S의 글라스 루프가 사실 글라스 루프 면적이 상당히 크긴 해요. 근데 모델 Y랑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작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Y의 글라스 루프는 그 천장의 아주 끝부분까지 유리로 다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우리 스마트폰의 옆에 그게 네, 베젤이 적은 거죠. 베젤이 거의 없어진 거네요. 네.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글래스 루프를 그 염두에 두고 설계된 차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추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베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차체 아무튼 그 느낌이에요. 여백이 아무튼. 많이 있었는데 모델 Y는 진짜로 적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유리 상자 안에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맞아요. 있겠더라고요. 오픈카 느낌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물을 한번 뭐 봤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또 굉장한 셀링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델 Y가 제가 그 단톡방에서도 한번 해명을 약간 하긴 했지만 사실 기존에 뭐 로드스타 당연히 첫 전기차니까 어마어마했겠지만 모델 S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모델 X는 뭐 펠컨 윙도어에다가 무슨 뭐 그때 아마 헤파 필터랑 같이 이제 등장을 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깜짝 놀랐죠. 근데 모델 3는 당연히 이제 저가형 네. 엄청난 차니까. 근데 모델 Y는 사실 기존에 앞에 형님들이 다 좋은 거 다 해먹었잖아요. 사실은 와우 팩터 네. 뭐 이런 게 모델 Y에 들어갈 만한 건 없는데 모든 좋은 거는 다 갖추고 있긴 하죠. 사실은 모델 Y가 맞아요. 앞에 나왔던 가장 정제된 버전이라는 느낌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10년, 20년으로 보면 아마 가장 많이 팔릴 차가 모델 Y이고 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재미는 없었긴 하지만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모델 Y가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정확한 재원들은 이제 라인업이랑 재원들은 공개가 됐으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슬라 모델 Y의 상품성 그리고 경쟁 상대들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어요. 뭐 아이페이스나 뭐 이런 차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옛날 모델 Y가 없다 보니까 모델 X랑 빌붙어 가지고 비교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모델 X가 가격이 비싸니까 봐봐라 모델 X보다 우리는 싼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모델 Y가 나오고 나니까 사실 모델 Y랑 다 비슷한 크기의 맞아요. 차량들이거든요. 예, 예. 모델 Y하고 비슷한 체격들이죠. 그게- 타이칸? 그것도 그렇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모델 그 Y에서 비슷한 차량들이 그 아이페이스, 제규어의 아이페이스와 뭐 그 다음에 벤츠의 EQC, 뭐 아우디의 이트론 뭐 이런 수많은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 차량들의 이제 재원과 스펙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모델 Y는 사실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 모델 Y가 훨씬 싸고 가격이 훨씬 빠르고 가격이 특히 정말 네, 차이가 많이 나죠. 훨씬 빠르고 더 멀리 가요. 그리고 테슬라의 그런 장점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델 X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뭐 좀 아리까리한데 싶은 정도였다면 모델 Y는 그냥 이제 딱 봐도 모든 요소에서 경쟁자들을 압도를 하더라고요. 참 가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큰 혁신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온 테슬라의 결실이 이제 모델 Y에서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직원들한테 보낸 이메일 얘기도 했지만 네,
가격을 그렇게 뭐 한 1,000불, 2,000불이라도 내려보기 위해서 정말 피를 짜는 그런 그쵸. 고통을 감내하고 직원들 솔직히 그렇게 막 정리하고 스토어 폐쇄하고 그런 리퍼럴도 사실은 테슬라의 독특한 마케팅 방식이고 이런 커뮤니티 뭐 테슬라 팬들 뭐 이런 거 기업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실 긍정적인 작용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없애고 그러니까 그 차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정말 그 고통스러운 뭐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 테슬라 킬러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차들이 사실은 가격 딱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렸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경쟁사들이 되게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쟁사들 특히 이제 기존 차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 특히 타이칸 같은 것도 뭐 나온다고 한지 거의 뭐 몇 년 됐고 그 다른 회사들의 전기차 플랫폼들도 다 그런데 그 막상 이제 다 만들 때쯤 돼서 계산을 해보니까 테슬라가 그 사이에 가격 절감을 너무 많이 해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뉴스도 있긴 했었잖아요. 모델 3를 이제 누가 가져가서 뜯어보니까 아,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폭스바겐에서 뭐 말을 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원가 절감 부분에서 이제 그 테슬라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그리고 사실 가격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이라서 상품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일종의 초격차 전략을 가져가서 경쟁자들이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델 Y는 아마도 이제 중국의 기가팩토리도 짓고 있고 하니까 사실 아까 이렇게 녹화 안 할 때 잠깐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이 이제 요즘에 제조 품질이라든가 그런 거는 미국보다 사실 중국제가 아이폰도 사실 중국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중국에서 만드는 테슬라가 단차 마감 이런 것도 훨씬 또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물론 이제 설계가 잘 돼야 뭐 가능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모델 3처럼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2021년 뭐 하반기 정도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네요. 그쵸. 생산이 병목이었으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은 해결이 돼서 네,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기가팩토리가 내년부터는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 내후년 정도면 사실 모델 Y도 우리나라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모델 Y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좀 쉬는 동안 큰 뉴스들이 많았는데 너무 뉴스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지 한 생각을 하다가도 놓친 부분도 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슈퍼차저 버전 3 네. 이게 또 얼마 전에 또 공개가 됐죠. 슈퍼차저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슈퍼차저가 버전 2고요. 그게 출력이 대충 차 한 대당 125kW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남짓 충전하면 보통 테슬라 모델 S 정도를 다 충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슈퍼차저 V3 모델이 나오면서 V3의 용량은 시간당 250kWh를 충전할 수 있게 됐어요. 단순 계산만 해보면 두 배죠. 네, 딱 두 배인데다가 모델 S 같은 경우에 그냥 20분만 충전하면 완충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보통 바닥까지 안 쓰니까 그쵸. 최소한 20%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20%에서 또 100%까지 채우지도 않으니까 20%에서 80%까지 채우는 데는 뭐 한 20분 이내일 것 같아요. 그거. 네. 그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5분 충전하면 120km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휴게소 좀 자주 가는 사람들은 진짜로 5분씩 충전해서 120km씩 갈 수 있으면은 내연기관차랑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담처럼 한 얘기가 이제 슈퍼차저에 물려놓고 뭐 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고 오고 이거는 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슈퍼차저 물려놓고 충전 끝나면 바로 차 가야 빼서 옆으로 그렇죠. 차 빼서 옆에다 주차하고 그다음에 볼일을 보러 가야지. 물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은 화장실 갔다 오기 전에 네. 충전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차량의 충전 속도는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좌우하긴 하지만 그 가장 큰 건 배터리가 좌우를 하거든요. 배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되죠, 사실은 네. 배터리가.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 S와 뭐 그
그리고 비슷하게 출시된 X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18650 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옛날 셀이다 보니까 충전이 뭐 250까지는 안 되고 새로 받아들이는 거에서 한 150? 145인가 뭐 네. 그렇게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돼서 저희도 물론 그런 것들의 속도업을 조금 받긴 하지만 한 20% 정도만 빨라지는 거고 모델 3는 지금 나와 있는 차들이 2170 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셀들은 다 받아줄 수 있다고 해요. 2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설치된 곳에 유저들이 가서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게 대략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하면 1시간 충전하면 1000마일을 갈 수 있는 정도의 속도라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출시된 모델 3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델 3는 250kW 충전이 가능합니다. 예. 250kW 충전이 가능하면 사실상 진짜 제가 보기에는 여행에 있어서의 그런 충전 스트레스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슈퍼차저 버전 3를 발표하면서 또 기존의 슈퍼차저 인프라도 업데이트를 했다. 이런 소식을 이제 봤었는데요. 기존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슈퍼차저도 그 스토리 2개 있으면 얘네가 전력을 공유하잖아요. 네. 그래서 충전하러 갔을 때 바로 옆자리에 되면 사실은 예의가 아니거든요. 이제 다른 분들이 볼 때, 왜 예의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테슬라 오너들끼리 생각할 때는 이제 옆에 딱 들어오면 내가 쓰던 충전 전기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옆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꽉 차 있지 않다면은 바로 옆에 가서 충전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데, 이제 그걸 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충전 속도를 약간 더 기존 슈퍼차저도 더 올려줄 수 있다고 하고 또 한 가지 내비를 이용해서 슈퍼차저를 찍으면 배터리 예열을 또 시켜주는 기능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내비게이션에서 슈퍼차저를 목적지로 해서 하면 이제 이게 내가 충전하러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기를 탕진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고 배터리를 예열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충전기에 차를 꼽았을 때 배터리가 충분히 온도가 높지 않으면 최대 속도로 충전할 수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슈퍼차저에 딱 갔을 때 최대 속도로 충전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는 준비를 거죠. 해놓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슬라에서 슈퍼차저 V3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슈퍼차저의 생산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슈퍼차저 자체의 속도도 빨라졌고 이런저런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도 했기 때문에 한 슈퍼차저를 설치했을 때 이 수혜받는 고객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두 배로 거죠.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훨씬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작은 슈퍼차저 스테이션만으로도 많은 고객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충전 스트레스는 점점 더 줄어갈 것이다. 또는 테슬라 차가 수많은 테슬라 차량들이 출고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전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배터리 예열 그 기능 관련해서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고객들 대화한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물론 슈퍼차저에 충전을 하러 가지만은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슈퍼차저 찍기만 하면은 그럼 막 배터리를 데핀다는 건데 슈퍼차저 가려면 한 1시간, 2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슈퍼차저 도착하기 딱 정확하게 예열했을 때 올라올 정도 된 그 시점에 가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10분 전부터인지 30분 전부터인지는 이제 그거는 개발자들이 정확한 로직을 적용을 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크게 낭비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가보시면 전선이 되게 굵어요. 맞아요. 이게 고전류 고전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배로 속도가 높아지면 전선이 두 배로 두꺼워지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거의 않고 얇아졌죠. 오히려 얇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고전압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 자체에 순행식 이런 파이프 같은 걸 탑재를 하나 봐요. 근데 정확한 구형 같은 거는 이제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런저런 노력을 되게 많이 기울였나 봐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케이블은 공냉식이고 물은 아니겠죠. 물론 아무튼 무슨 액체가 들어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케이블을 더 얇게 만들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공용 급속 충전소 한 번씩 가보면 와 특히나 특정 그 충전기 회사에서 만든 충전기 있잖아요. 무슨 도르래처럼 이렇게 가만 네. 그게 제가 성인 어른인데도 그거 끌어다가 이렇게 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거 만약에 여성 운전자 같으면 못 할 거예요. 옆에 남자 운전자가 끌어주지 않으면
엄청 무지하게 굵은 케이블로 뭐 다른 급속 충전기도 가보면 이제 정리를 잘 안 해놓고 가면 막 그게 꼬여가지고 게다가 또 차데모 뭐 H33 또 콤보 이렇게 세 가지 케이블이 막 꼬여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제 블로그에도 한번 올렸지만 무슨 SF 호러 영화에 나오는 무슨 뭐 문어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죠. 정말 살벌하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는 되게 디자인이 심플하고 깔끔하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케이블까지 더 얇게 만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급속 충전 인프라도 사실 우리 세금으로 대부분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전반적으로 테슬라를 타면서 크게 만족하는 점 중에 한 가지는 데스티네이션 차저와 슈퍼차저에 가서 충전하는 그 충전 경험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공용 충전기 충전 경험에 비교해 보면 인증 과정도 없고 조금 싼 표현으로 고급지죠. 약간 충전할 때 느낌이. 그죠? 맞아요. 쓱 꺼내서 딱 꽂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네. 할 게 없고. 인증 같은 것도 할 것도 없고 카드 안 찍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케이블도 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테슬라의 강점 중 하나가 그 충전 인프라였는데 그리고 뭐 앞으로도 이번 모델 Y 발표에서도 언급했지만 슈퍼차저를 뭐 계속 열심히 확장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죠. 지금 한 14,000? 네, 만 그쯤 4천 대 됩니다. 정도 전 세계에 설치가 돼 있죠. 어마어마하죠. 14,000개의 충전기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계속 추가로 오픈하고 있고 사실 지금 정도로도 전국 일주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정도. 가장 최근에 지금 설치한 게 신탄진, 그러니까 네. 대전 슈퍼차저. 공식 오픈을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저들 올라온 제보 사진을 보면 공사는 다 끝난 것 같던데, 네, 아무튼 이제 대전까지 해서 꽤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쪽에 좀 거주를 해서 그런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천안 논산 고속도로와 호남선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이쪽은 전무예요. 그래서 이쪽이 좀 빨리 군산이라던가 논산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슈퍼차저가 빨리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자, 슈퍼차저 버전 3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거는 뭐 뉴스라고까지 할 건 없고요. 이제 리퍼럴 프로그램 없어지고 사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이 게을러져서 유튜브 채널 업데이트를 잘 안 하다 보니까 혹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 한테타 이거 망한 거 아닌가? 리퍼럴 프로그램 폐지되더니 이제 그냥 다 접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한테타 검색해 보시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 최소한 하루에 한 건 이상의 테슬라 뉴스는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요즘 거의 일론 머스크 트위터 그 스토커가 된 느낌이에요. 그 트위터 보면 본인 멘션만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말고 다른 사람하고 1대1 대화하는 다른 그런 것들은 보통 타임라인에 안 나오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런 대화 중에도 되게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일론 웃긴 게 그런 대화 중에서도 중요한 게 맞아요. 진짜 이번에 많아요. 그 완전 자율주행 50% 할인도 사실 거기서 나온 뉴스예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잘 몰랐고 외국 뭐 유명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소식을 올리기 전에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아무튼 블로그 통해서 제가 많이 그 뉴스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블로그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테타 식구들끼리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단톡방이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에서 한테타를 검색하시면 약 한 350명 정도 들어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나마 한테타 방은 조금 다행인 게 주제 이외의 대화를 제가 상당히 자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톡방 들어가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하루 종일 막 메시지가 막 수백 개씩 쌓이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니까요. 테슬라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이제 단톡방은 단톡방에 이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화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단톡방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EV 전기차의 가장 발빠른 소식을 전해주시는 GD넷 네. 조재환 기자님도 한테타 단톡방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승격하셨더라고요. 맞아요. 팀장으로 승격하셨더라고요. 사실 제 말은 단톡방에서 승격을 하셨더라고요. 아, 맞아. 그것도 있고 단톡방에서도 제가 부방장으로 올려드렸죠. 네. 여러 가지 테슬라 소식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잘 이제 가장 합리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쓰시더라고요. 네. 편중되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우리 규민 사이버 인간은 뭐
뭐 예, 저도 마무리하면서 또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다. 네. 뭐 한때도 오랜만에 찍으니 좋고요. 그래요? 네. 예, 저희가 사실 물리적으로 1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자주 찍으면 좋겠는데 뭐. 근데 이제 사실 한대톡을 여러 번 찍으면서 느끼는 게 불과 짧은 1, 2년 세월이긴 했지만 테슬라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저희끼리 했어요. 테슬라가 이번에 모델 Y 런칭 때도 말했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차들을 이제 출하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뭐 몇만 대 만들던 회사가 이제 아니잖아요. 그쵸. 수십만 대씩 이제 수백만 대 이제 곧 만들 텐데. 불과 제가 출고할 때 2년 전과 비교해봐도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어요. 사실 이제 좀 어떤 느낌이 모델 Y 발표를 보면서 들었냐면 한대톡에서 소개할 만한 내용이 좀 적어지거나 뜸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발표를 보면서 이제 모든 회사가 그렇지만 예전에 애플 발표가 되게 재밌었잖아요. 요즘은 전 밤새 가면서는 안 보거든요. 저도 안 네. 봐요 요즘. 이게 뭐 물론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그 업적을 뭐 사실 이뤄낸 거긴 하지만 회사가 크면 커질수록 재밌는 소식은 좀 줄어들기 마련이더라고요. 약간 좀 회사가 커지면 공식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좀 아기자기한 막 이런 재미있는 뉴스가 나오긴 쉽진 않죠, 사실은. 그나마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가격 그 난리 전쟁도 생기고 하는 거지. 뭐 만약에 큰 메이저 자동차 회사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테슬라에 대한 그런 느낌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테슬라가 많은 일을 했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네. 테슬라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니까 우리도 좀 어떻게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연구해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테슬라가 뭐 모든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점점 되고 있다. 대중적인 이제 모델 3가 특히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예전처럼 테슬라의 정말 광팬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자동차 회사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팬으로서는 좀 아쉽기도 하고 뭐 주주로서는 뭐 좀 좋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주주시니까. 아, 네, 알량하지만 조금 가지고 요즘 있으니까. 조금 밤에 이렇게 주식시장 그나마 이제 썸머 타임이 미국은 있어서 10시 반에 열리는데 기존에는 또 11시 반에 열렸잖아요. 그래서 10시 반에 저도 항상 한 번씩은 들어가거든요. 요즘은 조금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 일부러 안 보는구나. 상승장일 때는 매일 봤죠. 원래 같이 투자를 할 때에는 그 어떤 분이 추천해준 방법이 있는데 예. 무협지를 읽어라. 아, 잊어먹고 있어라. 네, 아, 이렇게 좋은 충고네요.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도 주식에 대해서 고객들이 가끔씩 대화를 던지면 항상 하는 얘기가 항상 그거예요.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아무 관계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거를 뭐 한두 달 뭐 이렇게만 보고 막 갑자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기분도 뭐 우울해하고 그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하신 분들도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많이 변하고 있다. 네. 그런 거를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한테톡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다음 한테톡은 또 계약은 아직 없지만 좋은 뉴스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건강하시고 피부 그때는 좀 하얘져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